상가 건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 상가 건물에 이제 경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경매가 들어온 거예요. 이 상가 건물이 장사 잘 된다는 얘기는 그 바닥 권리금, 소위 이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 경매가 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매가 돼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매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용이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기본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장사를 하는데 그 본인의 상가 건물에 이제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는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그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든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근데 그 대출 이자를 못 갚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은행이 시간을 좀 많이 주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못 받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경매를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좀 있어요. 임대인 갑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답니다. 자, 대항력을 갖췄다. 상가 임대차에 대항력을 갖췄다는 건 사업자를 거기 상가에다 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무서 가서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는 얘기죠. 들어가서 거기 실제 입주를 했고, 그리고 나서 받았는데 B은행이 상가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표현상으로만 보면 지금 이 상태의 표현, 이게 문구로만 보면 임차인이 지금 선순위 같아요. 저 보기엔. 왜 그러냐면 계약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 은행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을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네. 그 뒤 상가가 경매가 되었고, 그 뒤라고 하는 건 시간이 좀 걸렸겠네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뒤 상가가 경매가 되었고,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했는데 낙찰이 된다 봅니다.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네요. 자, 낙찰자 C한테 건물을 넘겨줘야 되나요? 이 경우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보증금 전액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경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임차한 건물에 대해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 임차권을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왜 그냥 경매가 되면 이게 법에 있어요. 법에.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어디 있냐? 8조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건물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실시되는 경우에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한다. 팔리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지 않는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반대 해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맞죠?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조항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그 임차권이 먼저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밑으로 근저당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순위 담보권자가 없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죠.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상가 건물에 대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어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
점유를 하고 있어서 그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이라는 표현은 경매됐으니까 딴 데로 옮겨야지. 점유를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업자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런 거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 A 브랜드로 그 사업자를 내서 장사를 하다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제 임대차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B 브랜드로 그 사업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때 사업자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바꾸게 된다. 그러면 그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에 대해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바꾼다는 건 그 사업자 등록 자체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들어갔던 대항력은 사라진다. 두 번째 게 생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 대출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후순위 물잖아요.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이라는 표현까지 했죠. 선순위나 담보권자가 없는 이상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낙찰자한테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돈 받을 때까지 계속 존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자, 이 경우 그 낙찰자, 여기서 얘기하는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완전히 입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각대금을 완전히 최고가 매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 최고가 매수인에 대해서 권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낙찰자는 매각대금을 납입한 맨 마지막 그 낙찰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찰자는 이 경우 이제 그 낙찰자는 임대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지에서 권리금 규정에 대해서 적용을 받죠. 당연히 적용을 받을 겁니다. 임대지를 다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 문구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대지를 낙찰자가 받기 때문에 권리금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기간 만료 등으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대인의 지에 있는 C한테 권리금 회수를 권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의뢰한 사람이 주선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 주선한 사람하고 권리금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낙찰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자, 예를 들어서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요런 부분. 그 다음에 4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그 다음에 10의 5, 10의 4, 그 다음 10의 4하고 10의 5 권리금 적용 예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런 겁니다. 10의 5까지 들어가는군요. 적용 제외까지.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말아야 될 의무를 부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결론. 지금 이 경매로 이제 상가 건물이 넘어가는 경우에 임차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상가는 상가를 전에 이렇게 자기 돈으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죠. 흔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상가라는 게 금액이 크니까. 그런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임차권이 먼저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저당권이 후순위였죠? 결국은 경매를 받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 앞에 있는 사람 거에 대한 보증금과 권리금 회수 기회까지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 몇 가지 사항들이 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보통
보호를 받냐 안 받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권리금에 대한 인정을 할 때 예외적으로 이런 거 임차인이 그 3기입니다. 3기 여기 뭐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고 3기 임대료를 그 차임액을 연체하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차임연체라고 해서 이 지금 계약갱신 할 때 이 차임연체를 해서 차임액의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익입니다. 이익이 참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임차인이 있는데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주선한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왔는데 그 임차인하고 이제 계약을 임대인이 한단 말이죠. 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과 같이 10년간의 기간을 보장해 줘야 하나요? 이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신규 계약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임차인의 그 계약하고 같이 동일 연정선상에 있다 보지 않아요.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신규 계약은 10년이기 때문에 그 10년으로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신규 임차인에 그쵸. 신규 임차인에 대한 차임 인상 부분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원하는 만큼 차임을 인상할 수 없게 된 것인가요? 이건 임대인의 질문 같네요. 그 임대인은 개정법 10조 4 어쩌고저쩌고 한번 볼게요. 10조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부분에 1항 3호입니다. 1항의 3호 무슨 얘기냐? 이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라는 거는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때까지 다음 어느 하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고 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근데 10조 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조 1항 10조 1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요거죠.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차임에 대해서 뭐 3기 연체를 했거나 뭐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거나 이런 것들인 경우에 인정하지 아니한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3항 부분이 그런 거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임차인이 뭐 1000에 100에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운 임차인한테 1000에 뭐 200에 해달라라고 하게 되면 그 현 시세에 비해서 갑자기 2배가 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좀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인상이 아니라 차임과 그 보증금을 새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권리금에 대해서 이제 경매로 이게 넘어갔을 때 내 우선순위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권리금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 판례도 되게 많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한 번 더 권리금 부분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다음 방송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